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네. 양당의 원내대표가 3+3 회동에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죠. 네. 그런데 이견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아직.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황영철 의원께서 먼저 주장해 주실까요? 일단 그 여야 3+3 회담에서 대테러 방지와 관련된 공감을 형성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네. 대테러 방지법을 빨리 손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 공감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을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네. 또 정무위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4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게 했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사실은 만들어지겠습니까? 또 논의만 하다가 또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유야무야되어 왔던 여러 가지 국회의 모습을 봤을 때 적어도 3+3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느 부처에 어디에 둘 건지 정도까지는 좀 의견을 모아서 네. 했어야 좀 빠른 대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재판에도 이게 집중심리라고 하는 게 있대는데 국회에서도 집중심리나 집중심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뭐 저희 야당에서도 그 테러 방지법은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 국가가 아니고요. 네. 또 앞으로 또 어떤 테러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야당에서도 지금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내신 것처럼 국정원이 또 컨트롤 타워가 되거나 주무부서가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재 정부의 테러 방지 지침에 의하더라도 지금 테러 방지 회의 의장이 국무총리고 국가안보실이 그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주무부서로 나설 게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총리실에 기구를 두는 것이 맞고요. 네. 국정원은 정보 제공하는 선에서 그치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예.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이버에 관한 거죠. 사이버 테러에 관해서만. 사이버 테러에 관해서. 예. 물리적인 테러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 군 이런 부처가 그런 면에서는 개입해야죠.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있거나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정원은 안 된다. 국정원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 지금 사실은 야당이 국정원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할 만해요. 사실은 국정원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행태를 보았을 때 좀 탈정치화되고 국내 정치에 좀 관여 안 하고 정말 국정원이 국민의 기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한 부분이 있죠. 이 점 때문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국정원이 지금까지 대테러 방첩 업무를 기본적으로 해왔던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업무를 빨리 신속하게 하려면 다른 기관에다 두거나 하면 또 거기다 새로운 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새로운 인력을 또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논의를 하다가 또 시간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또 때늦은 또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온 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 보완해주고 또 잘 못했을 경우엔 비판하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좀 야당이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저희가 용인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도 국정원이 너무 권한이 많습니다. 정보 수집권, 수사권, 기획조정권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도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불법 간첩 조작 사건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또다시 테러 방지법의 주무부서로 만들어 놓으면 또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모든 국가 또 기관에 개입하고 관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현행 법에도 위반됩니다. 국정원법에 의하면은 국정원은 정보 수집만 하게 돼 있지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대책이나 집행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동안은 했던 게 사실 불법입니다. 이제라도 그동안 했던 불법을 바로 잡아야 되고 당연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총리실에 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새누리당도 국정원만 자꾸 고집할 게 아니고 네, 그 부분만 풀어주면은 야당에서도 얼마든지 예. 협조하겠다 예. 하는 말씀드립니다. 뭐 청와대나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대테러 업무의 기본적인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대테러 업무를 실질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하는 역할까지 다 하려면 거기를 결국은 청와대의 새로운 대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 배치하면 되죠. 그렇게 네.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사실 지금- 청와대에 그런 실무 역할들을 하는 부서를 배치하는 것은 뭐 야당이 생각해도 온당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국가안전처도 총리실에 새로 부처를 만들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 정보기관이 집행까지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권한을 집중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아까 예. 황영철 의원이 이 여야가 이 문제에 관해서 네. 진지하게 토론을 시작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좀 뭐 집중 심의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뭐 여나 야나 이거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는 거는 같은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유관 상임위에서 좀 이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벌써 4개 상임위로 분리해서 뭐 이 관련 업무가 근데 4개 상임위 다 한다는데, 뭐 3+3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좀 4개 아쉬움이 상임위에서라도 있어요. 열심히 좀 해야죠. 기왕 좀 예. 합의를 할 거면 정말로 이 대테러 업무가 지금 얼마나 위중한 업무인지를 인식을 한다면 예. 좀 더 빨리 대테러의 방지법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통과시켜주는 안까지는 좀 알겠습니다. 논의가 됐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러시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시위와 집회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에 지금 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영철 의원? 저는 대한민국이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스럽게 하게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은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본인이 다양한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직도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지 상당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주말의 집회는 그런 후진적 행태를 답습한 집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저 지역에서 예. 주말에 많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왔는데, 이번 집회에 대해서는 매우 아주 잘못된 행태다. 네. 아주 분명히 단죄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번에 이런 계기를 이번 사안을 잘 좀 여야가 정리해 가면서 이제 선진화된 집회 문화, 예. 이 점에 있어서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 의원? 예, 물론 뭐 평화적 시위를 해야 되는 건 옳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국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농민들의 뭐 요구라든가 또 노동자들의 요구가 지금 범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집회 시위를 이제 하면은 경찰이 평화적으로 적절하게 통제하면 될 문제지, 뭐 시위하기 전부터 무슨 차벽을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시위에 대해서 아주 규제를 너무 심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물대포도 말이죠. 원래 규정상 직접 못 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쏴야만이 이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직사를 해가지고 직사하면 사람이 맞으면 큰 피해를 당하고, 또 이번에 백공기 시위가 지금 거의 지금 중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 차벽에 대해서 또 지금 대부분 판례가 차벽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걸 갖다가 지키지 않고 스스로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단죄되고 처벌되고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위의 양상이 어떻게 번질까에 대해서 예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번 집회는 상당 부분 집회 전에 이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맞는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요. 거기 집회하다가
집회에 이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겠다고 할 때 그것을 대한민국 경찰이 막지 못하면 그 제대로 된 방어냐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날 집회에서 네. 청와대로 가자는 뭐 예, 그런 부분들이 예상됐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했고요. 다만 이 집회의 충돌 과정에서 경찰들이 그 지키지 못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청장이나 이 책임자들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차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또 방어와 또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위 대처 예. 과정에서 네. 경찰이 수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할 때도 이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늘 야당은 경찰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 이 집회 앞으로 이 집회 문화가 좀 선진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이 경찰이 잘못한 것으로 돌려버리면 앞으로 결코 이 집회의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네. 대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네. 뭐 수십 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뭐 시민들이 성숙한 네. 자세를 보인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뭐 폭력적인 시위가 별로 있지도 않았고 네. 뭐 시위로 인해서 무슨 불상사가 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시위대의 이제 그 구성이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많이 좀 예.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경찰이 뭐 그전 집회보다 훨씬 더 심하게 과잉 그 진압을 했기 때문에 예. 불상사도 생기고 또 그만큼 경찰의 폭력성이 드러난 것이죠. 더군다나 뭐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는 뭐 경찰이 사람 죽여도 정당하다 이런 식의 발언하면 그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 이완영 의원 발언 지적하셨는데. 예.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어떤 대안을 낼 때 좀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완영 의원님의 말씀은 그 공권력이 훼손될 때 그 공권력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행위가 국민들로부터 보장받는다는 의미의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다만 그 말하는 부분이 약간 세련되지 못한 부분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위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야당이 다 알면서 마치 경찰이 시민을 뭐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완영 의원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진위를 왜곡해서 얘기하면 알면서 이러시는데. 네, 속마음이 네. 드러난 거죠. 경찰은 어떤 대한민국 어떤 국회에 일을 어느 해도 국회의원이 경찰이 시민을 쏴 죽여도 된다고 얘기할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야당도 정확하게 이완영 의원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지적하는 건 좋지만 그걸 또 확대 해석해가지고서 뭐 대한민국 경찰은 시민 쏴 죽여도 좋단 말이냐 이렇게 그건 얘기하면 대단히 말이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예.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대단히 정말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또 경찰이 아무리 그래도 시민들을 뭐 죽여도 정당하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이완영 의원 본인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기 앞뒤를 다 끊어서 마치 시민이 경찰 쏴 죽여도 좋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본인으로서 굉장히 그 명예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 저는 다만 이렇게 어떤 위중하거나 논란이 있을 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국회의원답게 세련되게 좀 할 필요는 있었겠다라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진위는 왜곡하지 말았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진위가 잘 드러난 것 진위가 잘 드러난 것 못했다 그러셨는데 네. 사실 뭐 정치인들 발언이 세련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진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네, 네. 실제로 속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겁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네. 수배 중이었는데 이 집회에 나와서 또 마이크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계사로 피신해서 지금 조계사에 있습니다. 조계사는 그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후로는 뭐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이 한상균 위원장과 조계사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병호 의원.
예, 일단 뭐 옛날부터 그 종교기관에 피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피신하는 경우는 어떤 보호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상근 위원장도 뭐 거기에 좀 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네. 적절하게 이제 그 적법한 절차에 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경찰과 또 조계사 측과 상의해가지고 네. 본인이 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또 비민주적인 정권이 있을 당시에 저는 네. 종교 단체가 우리의 민주 인사들을 보호하고 또 나름대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한 역할을 해준 것이 저는 매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 그건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고요. 이제 종교의 기관이나 단체가 소위 말해서 국가로부터 범죄 행위로 수배당한 사람을 보호해 줄 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데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분을 또 우리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이 또 이렇게 뭐 강제 진입을 해서 네. 그분을 검거하기 위한 작업을 행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까 네. 정부 기관에서는 이 조계사 측에다 이 한 위원장이 검거될 수 있도록 아니면 보호되지 않게끔 바로 나가게끔 해주는 그런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누구든 간에 국가로부터 수배가 됐고 또 잘못된 범죄 행위로서 이제 검거 대상이 되면 적어도 그분이 끝까지 우리나라의 공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던 사람이 아니면 네. 적절한 또 본인의 거취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두 분이 예, 생각은 예.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월 노동절 집회에 그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현장에서도 이제 경찰이 있었으니까 검거를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이렇게 국회에서 이제 추궁을 받았어요. 강신명 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1000명의 호위대에 둘러싸여서 이동했다. 그래서 경찰을 투입해서 검거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불상사를 우려해서 좀 그걸 피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1000명의 호위대라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신명 청장의 네. 발언은 어떻게 이게 사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1000명이 다 호위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또 뭐 이 한상균 노조위원장을 호위하는 아마 그 조직들은 따로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다만 그 숫자는 그 1000명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네. 그 소위 말해서 그 뭐 핵심 그 호위대 주변에 또 많은 또 이 시위 참가자들이 네. 또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신명 청장으로서는 이번 집회를 제대로 이렇게 불법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방어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고요. 예. 거기에 또 한상균 위원장을 검거하는 작전까지 폈으면 알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거 뭐 하여튼 대통령 경호실도 뭐 몇백명 수준일 텐데 이게 1000명의 호위대 이래서 제가 그건 과장된 숫자겠죠. 예. 아마 에워싸고 있는 숫자가 1000명이 알겠습니다. 됐다는 얘기라고 봐야죠.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예산안 심의가 이제 개수조정 소위가 이제 가동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 이렇게 여당에서 연계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리포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야당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새누리당. 그동안 그 책임을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원천 봉쇄하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돌려왔습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이거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된 것들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호시탐탐 폐지를 노렸지만 여의치 않자 여당은 선진화법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대신 예산 관련 법안은 합의가 안 돼도
12월 1일 자동 부의되도록 한 조항을 역이용해 야당의 레퍼토리였던 예산 법안 연계 전략을 들고 나온 겁니다. 경제 활성화법, 노동법, FTA 비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현실에 처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지역구 사업 등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동시에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야당은 허를 찔렸다는 반응입니다. 자동 부의를 악용하여 악법을 밀어붙이려 하는 듯합니다. 예결위를 무시하고 야당을 극박하는 한심한 발상입니다. 야당은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진 경찰의 집회장비 예산과 역사교과서 예산 등을 타깃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네, 하여튼 이 19대 국회가 예전에 없던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일을 처음 봤습니다. 여당이 먼저 이 예산안 연계. 여당이 좀 형님답지 못하고 좀 치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수당이고 그래도 더 정부 힘도 갖고 있고 한데 사실 야당이 예산 챙긴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비율로 보면 아마 8대2나 9대1로 여당 예산 챙기는 건데 그거 뭐 야당이 필요로 한 예산을 또 연계해가지고 법안 처리하겠다는 건 좀 치사하다. 예. 제가 이제 매년 연말에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19대 국회에서는 예산안 처리만큼은 싸우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돼서 야당이 늘상 이와 연계된 투쟁들을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졌고 어쨌든 예산안 처리만큼은 여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 다만 예산안을 처리할 때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이에요. 이런 법안들은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마치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논의되지 못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안까지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사실 이건 월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연계 전략이 맞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예산 처리 과정 중에 야당의 협조를 좀 구해내고 또 야당이 원하는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함께 좀 논의가 돼서 좀 많은 법안들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여당에서 야당의 연계 전략, 연계 투쟁 전략을 계속 비판했거든요. 근데 저 개구리 올챙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17대 여당 했을 때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지요. 제가 아주 그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립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거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저희는 지금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요거도 묻고 있는데 여당이 그것도 못 견디면 너무 서운하죠. 지금 예정된 시간을 이미 1분을 넘겨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꼭 제가 질문 잠깐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민진모,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문재인 대표 사퇴 요구하기로 했다가 왜 취소한 거예요? 문 대표에게 결단의 시간을 좀 주려고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뭐 내일 광주 가서 뭐 이번 주에 뭔가 입장을 밝힌다는 얘기도 새로운 있었어요. 제안을 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것이 좀 진정성 있으면 저희가 그냥 또 같이 논의를 해보고 뭐 꼼수라 그러면 또 이제 세게 나가야죠. 그 꼼수인지 진정성인지는 대표 사퇴가 기준입니까? 사퇴 또는 사퇴 준하는 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 표명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